x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제곱이면 fx 식이 있어요. 이 기억은 디귿 중에 모르는 문제예요. 일단 기억은 fx는 이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 이제 2ax랑 b 제곱을 x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x 제곱하기 어떤 다음식 형태로 나오니까 인수로 가졌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보게 되면 이제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둘 다 0보다 작대요. 여기서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볼게요. 일단 x, 그러니까 이 fx의 근 하나는 일단 1이죠. 그럼 두 개로 쪼갤 수 있겠네요. 이 나머지 이 부분이 중근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1 또는 다른 숫자로 근을 갖는 경우, 그럼 중근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식이 결국에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a는 b가 나오게 돼서 여기 조건 안 맞죠. 하지만 여기 두 번째 경우에서 이 식이 만약에 근을 1 또는 다른 거 하나를 갖게 된다면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죠. 만약 1을 넣게 되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여기에서 근이 하나 1이랑 다른 근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해가 맞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고 최근에 합이 7일 때 a, b의 개수 5개래요. 근데 있잖아요. 네. 니은이 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a, b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a, b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a, b에 대해서 다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a, b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이유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을 마저 설명을 하면 일단 이 fx의 근 하나는 1이에요.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 x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x는 서로 다른 실근이어야겠죠. 그러면 이걸 판별식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a는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a를 하게 되면 7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b제곱은 그거보다 작아야 되고 이때 여기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0이 가능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에서 x는 1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b제곱이 왜 그거보다 작아?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b가 이렇게 나왔고 a도 나왔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검증을 해볼게요. 요 2차 방정식에서 x는 1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안 되니까요. 그걸 만약에 넣어봤을 때 이때 이 b 5개는 모두 다 되니까 a, b의 개수는 5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b제곱일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기억은 fx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인데 fx를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다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에 대한 식을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제곱이라고 나와요.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을 한번 보면은 a랑 b랑 음수인데 b가 a보다 큰 두 a, b가 a랑 b라는 수가 있는데 fx는 0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를 만족하는 a, b가 존재하는지 봐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x는 1을 넣었을 때 이 식은 fx는 0이 나와요. 그리고
총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x는 1이 나오고 여기서 중근이 나오면 총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네요.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b제곱은 0인 경우 0에서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는 판면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돼야 하겠죠. 그럼 a제곱은 b제곱이 되고 a는 b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지금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얘가 x는 1과 다른 수를 가진 경우에도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보면은 이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요. 1을 넣으면은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여기서 이 대서 관계를 만족시키는 a랑 b의 예시를 찾아보면 a는 마이너스 2랑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 이 경우를 성립을 시키는 a, b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b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을 보면은 얘도 fx는 0이라는 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3개일 때 세근의 합이 실을 만족시키는 a, b가 5쌍이 있다는 것인데 일단 무조건 x는 1을 근으로 갖고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x는 1을 갖고 여기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그게 0보다 크고 그러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식에서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a이고 그거랑 여기 x는 1이랑 더하면은 그때 세근의 합 7이 나와야 돼요. 1 마이너스 2a는 7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식에서는 x는 1을 가지지 않아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을 넣었을 때 여기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b제곱은 9보다 작아서 뿔마 2, 뿔마 1, 0 이렇게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이 식에다가 a랑 b를 각각 대입을 해줬는데 0을 다 만족시키지 0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가 성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예요. 이때 f 합성 gx는 fx라는 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일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fx에다가 이 얘를 대입을 해주고 여기 들어가는 x 자리에다가 gx를 그냥 써줬어요. 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이 식을 이항시켜주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gx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gx가 x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d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gx 자리에다가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이런 두 식이 만들어져요. 각각 경우에서. 그리고 각각 이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주면은 1-4a랑 17-4a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식은 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식이 각각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따른 판별식이 또 두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얘가 이 식이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얘가 실근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얘가 실근을 갖고 얘가 실근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중근 하나씩 가진 경우가 총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이어식이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얘가 가지지 않는 경우,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여기는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a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부등식과 a가 4분의 17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얘네 둘 다 중간 하나씩 가는 경우인데 판별식이 0이 되려면은 a가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7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일단 a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 정수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경우 얘가 실근을 갖지 않고 얘가 실근을 갖는 경우에서는 a가 이 부등식이 완전한 부등식이 나와요. 4분의 1초가 4분의 17 미만이 나와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a는 1, 2, 3, 4가 나오기 때문에 총 4개라는 걸 구했어요. fx하고 gx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부합성 gx가 fx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식은 두 개를 가질 때 이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fx랑 gx는 이걸로 놓고 fx에 넣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선 소거한 다음에 이걸 다 이항시켜서 이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합쳐공식 쓰면은 공통한 나오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족하려면 gx가 x거나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gx 이걸 대입해가지고 각각의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각각의 판별식을 d1형 d2라고 할 거고, d1은 계산하면 1 빼기 4a가 나오고 d2는 계산하면 17 빼기 4a가 나와요. 이때 요 두 방정식, 요 방정식 곱하기 요 방정식인 0에서 거기서 서로 다른 시간이 두 개인 거니까 요거 두 개의 방정식이 그냥 합쳐가지고 이제 두 개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경우는 여기에서 두 개 나오고 여기에서 연기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부등식이 a가 4분의 1보다 작고 4분의 10보다 큰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안 되고, 그 다음은 둘 다 중분 하나씩 가는 경우인데 이때는 a가 4분의 1이고 4분의 17인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틀렸고, 마지막은 여기서 0개 여기서 두 개를 가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부등식이 요거 두 개 합치면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를 만족한 정수 a가 이제 1부터 4까지 4개가 있어서 답이 4개예요. fx라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함수가 있는데 2차함수가 있고, 또 그리고 x가 5보다 작은 x에서 정의된 함수인 gx는 1 빼기 x 빼기 5분의 2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3보다 작은 실수 t라는 게 있고, 이때 x의 범위가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일 때 f 합성 gx의 최소값이라는 거를 ht라는 새로운 함수로 둘 거예요.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요 하나는 ht가 요 t가 1보다 1 미만인 경우에는 f 합성 g t 플러스 2로 나타내지고, 이제 t의 범위가 1 이상 3 미만이면 6이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h-1이 7이에요. 이때 f5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요 gx를 그려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역이 5 미만인 거니까 이렇게만 그려도 이게 gx예요. 근데 gx를 관찰을 하면은 x 값이 커지면 gx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gt보다 gt 더하기 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가를 이용할 건데, 먼저 t가 1 미만인 경우를 보면은 ht가 요거인데, 이제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여기에 g에서 ht는 이제 fgt부터 fgt 더하기 2까지 있을 건데, 거기서 최소가 fgt 더하기 2라는 거는
fx가 이제 fx 값에 gt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제일 작아진다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x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gt부터 gt 더하기 2까지 있으니까 2까지는 있고 g 더하기 g에 gt 더하기가 제일 크고 gt가 제일 작은데, 제일 큰 걸 넣었을 때가 f에서 최소라는 거니까 x가 커지면은 fx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이상 t가 이제 1 이상이고 3 미만인 경우에서는 6으로 고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알려줬는데, 그러면 이제 요 범위일 때는 t가 1일 때는 x 범위가 1부터 3까지고 t가 3 미만일 때는 대충 3부터 5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부터 3일 때랑 그때부터 3부터 5일 때까지의 최소값이 6으로 똑같다는 소리니까 이제 그 x가 1부터 5일 때까지 f1부터 f5까지 어딘가에서 f의 꼭지점이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1부터 5 사이 꼭지점이 있으면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봐도 꼭지점이 제일 작으니까 그게 최소값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범위가 1부터 1 이상 3 이하인 거하고 이제 3 대입해서 3부터 5까지 모든 그런 x의 범위에서 겹치는 부분은 x가 3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f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3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t값은 상관없이 무조건 t에 3 대입했을 때 fgx가 6을 최소값으로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g3이 대입을 해보시면 2가 나와요. 그래서 fx는 2,6을 초꼭지점으로 가지는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fx의 계수를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파라고 두고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 썼던 요 조건을 써주면 h-1은 즉 요 범위니까 7이 fg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g1은 대입했을 때 2분의 3이 나와서 f2분의 3이 7이에요. 2분의 4을 요 식에 넣고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와서 알파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fx를 알 수가 있고, 구하라는 게 f5를 했으니까 5를 대입해주면 42가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fx는 제곱차항 계수가 있는 거는 이차함수가 뭐야? 이차함수구나. x가 5 미만에서 정의된 gx는 1-x-5분의 2예요. 그리고 t는 3 미만의 실수고, x가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일 때 fgx 최소값을 ht라고 정하고, 조건 가 나눠져졌을 때 f5의 값을 구하랬어요. 우선 가 같은 경우는 ht의 경우 1 미만일 경우는 fgt 플러스 3, 그리고 1 이상 3 미만일 때는 6, 그리고 h-1은 7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5 미만을 부르는 거기도 하고. 잠깐만요. t 플러스 3이 아니라 t 플러스 2지. 아, 그렇죠. 잘못 말했어요. 자, 이제 물을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은요, 우선은 이게 gx인데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질 거예요. 이때 이제 x가 커질수록 g값도 커지니까 gt 값이 가장 gt 플러스 2보다 작은 gt 값이 최소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t 미만에서 ht는 fgt 플러스 2라고 나와요. 그쵸? 그리고 fx 같은 경우에는 이 값에서 최소가 되는 건데,
그 GT 값 그리고 이제 GT 값보다 GT 플러스 이 값이 더 크고 안 된 것 같아. 네 수준이 됐니? 서우 됐니? 잠깐만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저 하나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뭐예요? 이제 여기 x가 사이에 낀 이유가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왠지 그것만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t가 있잖아요. 그쵸? x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2예요. 그쵸? 그때 f 합성 g의 제곱값이에요. 근데 g에 대입하면 gt부터 gt 더하기까지 있는데 g는 t가 커질 때 중간에 내려가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커지지. 증가함수여가지고 그렇게 돼서 x 범위가 gt부터 gt 더하기 1일 때 fx의 최소값은 gt 더하기 fx가 x는 gt 더하기 2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fx 함수는 x가 커질 때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우선 그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 t가 1 이상 3 미만 경우를 무슨 소리야? t가 1보다 작을 때 어떻다고? t가 이제 1보다 작을 때는요 지금 이거잖아요 ht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fgx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t가 1 미만일 때 x는 이제 이때도 2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3미 이거 필요할까? 아무튼 우선은 그렇게 되고서 이제 gt 값과 gt 플러스 2 값을 비교할 때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gt 플러스 2 값이 더 크고 gt 값이 gt 플러스 2 값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x는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요. 케이스 x가 네. t에서 네. t 더하기로 정의됐잖아요. 그쵸? 그때 f 합성 gx 최소값이 ht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쵸? t가 1 미만인 부분에서 ht는 f 합성 g t 더하기 1이에요. 네. 그렇게 줘졌는데 그리고 아까 gx 함수를 그려보니까 gx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그쵸? 그리고 x가 저 t 어쩌고 범위일 때 f 합성 gx의 최소값을 보면은 f에 대입하는 걸로 보면은 f니까 fx에 x값을 대입하는 걸 보면은 그때 x의 범위가 gt부터 gt 더하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gx 값은 gt부터 gt 플러스 2까지 가는 한 거잖아요. 네. 그쵸? 왜냐면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이기 때문에 그때 우선 gx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증가만 하는 함수니까 이제 gt 플러스 2 값이 가장 큰 값일 텐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으로는 이때 최소값은 gt 플러스 2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 fx도 이 g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왜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최소값이 지금 ht인데 이게 f g t 플러스 2잖아요. 근데 t 플러스 2는 gt 플러스 2는 gt보다 크잖아요. 이거 항상 허니까 우리가 증감수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거에서 gx가 t 플러스 2가 저기서 제일 큰 값인데 그 값이 지금 최소값이라는 거니까 결국은 fx는 x가 증가할수록 최소값이 y값이 감소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하지만 최소값은 우선 GT 플러스 있는 거 같지 않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왜 그걸 님이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질문 안 할게요. 사실 거기가 헷갈려서 일부러 얘기 바라는데 그래서 T가 1 2차 이상 함수여서 그래요. 2차 함수는 아 2차 함수 써졌어요? 그런 게 없고. 그렇네. 근데 방금 말한 건 2차 함수랑 상관이 없어. 맞아요. 이차 점수 함수. 구간에서 선택하겠다는 거야. 한번 재미로 해봤어요. 2가 제일 작게 아니 2차 함수니까 대충 걸렸네. 2차 함수인데 이제 T 플러스 2가 제일 최소라는 거는 대충 여기 부분에서 이쪽 부분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T가 1 이상 3 미만일 경우에 HT가 6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GT랑 GT-2가 있어요. 여기 왜 T-2예요? 네 어디 가요? 잘못 썼나 봐요. 그렇죠. 플러스죠. 우선 아까 말했듯이 GT 값보다 GT 플러스 2 값이 더 크니까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6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차함수 그래서 이차함수가 있을 때 그 T의 미만이 이쪽 부분이 되고 최소값이 6이라는 거는 이 꼭지점이 6이라는 소리겠죠. 물론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건 말을 했겠지. 아니요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최소값이 일정하지 않겠죠. 구간이 계속 유레카 그랬어요. 그럼 이 범위 내에 최소값은 항상 2라는 거니까 소극점 항상 포함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A 이거 fx 곡선 좌표를 a, b라고 할 때 b는 6이고 a는 항상 이제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려는 소리는 이제 이 GT부터 GT 플러스 2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할 텐데 GT는 여기서 T는 1부터 3 미만까지 가능하고 근데 이거 최소값 할 때 저것도 포함된다고 했어 미만 뭐그 얘기 이상하다. 들었어? 그러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데 저걸 할 줄 알지 모르겠어. 소우야, 너가 해보자. 설명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현이 됐니?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뚫리지 않는 건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뭔가 한번 다시 해주라. 저거 A1 뭐예요? 근데 뭔가 이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싶은 거. 지금 저거 A 저거 뚫려 있는데 왜 저거 됐냐고 물은 거잖아. 그렇죠. 그게 그때 된다고 쌤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저 극한 쓰면 되는데 상관없어. 다른 걸로 할게. 공간이 일어났다. 너무 무서워. 왜? 헉. 와. 대충 그러니까 그리면은 T가 1일 때 X 범위가 1, 3이고 됐어요. 됐어요? 여긴 됐는데 그 다음은 잠깐만요. 그냥 시간 잠깐만. 이거일 때 X 범위가 이거잖아요 정확히는. 그쵸? 요게 T 더하기 2가 5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리미트 5 마이너스 X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리미트 2 플러스 X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극한으로 보면 3초가 5 미만이 되겠죠. 아니죠 아니 왜 메칸으로 설명하니 그걸. 네. 그러니까요. 3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T 더하기 2는 5보다 작을 거고 T는 3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X 범위에서 지금 오른쪽을 보면은 T 더하기 2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2.9 어쩌고저쩌고 생각해주면 X 범위가 3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3 이상 5 미만 맞나? 맞아요.
아무튼 얘가 t가 3보다 조금 젊으니까 x 범위가 3을 포함하잖아요. 그리고 1일 때 범위가 1부터 3, 1 이상 3 이하니까 여기서 때 겹치는 게 x가 3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가 모든 t가 1부터 3일 때 3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 유일하게 겹치는 x 값이 3이니까 a가 3이에요. a가 3이 아니라 a가 g3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좀 나와요. 아까 T로만 봐가지고 순간 헷갈렸어. 할 수 있으니까. 아닌가?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 맞아요. 아, 근데 솔직히 든 거 붙여도 상관밖에 없어요. 근데. 근데 T가 T가 3보다 나오는데 왜? 그거는 네. 아, 반대하는 일단 이거는 3이랑 T가 x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는 없어지고. 저 t 없어요. 그러니까 t가 3보다 작은데 그 3 이하인 거 t 이상인 거니까 할수 있어. 사실은 이게 원래 2.9 때 말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3이긴 또 3이 안 왔어. 3이구나. 그건 극한이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문제 푸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요? 2차 범위도 맞으면 원래 조금 더 넓긴 넓어야 되거든요. 진짜 어차피 그거는 3은 특히 한데 포함하고 있는 게 3밖에 없어. 맞잖아요. 근데 3보다 포함하니까 어차피 그 극한마다 똑같이 3이에요. 상관없어요. 샌드위치 쓰면 똑같이 3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3이에요. 어차피 3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자 T는 1, 2, 3, 3 미만이 있는데 이때 X 값은 만약에 이건데 이제 T가 만약에 1일 경우에 X 범위는 그래서 X가 가질 수 T의 최소값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3인 거잖아요. 그리고 T가 최대값일 때는 3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이제 3 있고 T 있고 T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뭔 소리죠? 이상인데요. t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T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진짜 X는 항상 3을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t보다 작거나 같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X는 그럼 항상 3을 포함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A가 G3이면은 T가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X좌표 A는 G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G3은 여기서 계산해주면은 2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제 A가 2라는 거고 2차원적 fx를 알파 곱하기 x-2 제곱 플러스 6으로 만들 수 있겠고 h-1이 7이라고 했으니까 h-1은 여기서 f g1인 거고 근데 g1은 또 2분의 3이니까 f 2분의 3을 f 2분의 3이 7인데 다시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하면은 4분의 알파 플러스 6이 7이고 알파가 4인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저는 G3 이긴 게 다시 한번 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A G3 네. 대입. G3이 이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래야지 여기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네, 됐어요. 그래서 fx 구해주면 4 곱하기 x-2 제곱 플러스 6이 되는데 f5 넣어주면 4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공간으로 풀었네요. 수업했니? 디프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동건이에요 말. 그래 수현이 가자. 80번 문제는 아. fx가 최고차원이 되는 연도가 큰 이차원이고 x는 이거를 작다 해서 적으면 gx는 1 마이너스 x 5분의 2입니다. 이때 t는 항상 3보다 작고 실수이고 근데 이때 x가 t
이상 t 더하기 2 이하에서 x가 있을 때 이때 f 합성 gx의 최소값이 ht라고 했어요. 이때 이 ht는 가조건에서 보면 t가 1보다 작으면 gx 합성 f t 더하기 2이고 그리고 t가 1 이상 3 미만일 때는 ht가 6이에요. 그래서 나에서 보면 h 마이너스 1이 7이고요. 이때 f5를 줄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먼저 이 gx를 한번 좌표면 위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점선선이 x는 x노랑 y는 1일 거고 이때 x가 증가할수록 이 y값도 항상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gt는 항상 g 더하기 2 gt는 t 더하기 2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이런 부등식이 나타나요. 그러면 t가 만약에 조건 나에서 t가 1보다 작은 경우 요 물경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ht는 결국에는 요 f 합성 g t 더하기 2라는 건데 그러면 요 fx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2차 함수 요 fx가 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줬을 때 이 부분에서 최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t가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x보다 이쪽에서 잡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갖고 x, 요 위에 있는 요 x의 범위는 gt보다 크고 그리고 gt 더하기 이거는 작은 요 경우 이 부등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t가 1 이상 3 미만 여기에서 ht는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차함수에서 보면 t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x의 범위는 1 t가 만약에 1일 때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작을 거예요.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리고 t가 이 범위라고 했으니까 t가 그럼 결국에는 2.999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x도 2.999 몇 쭉쭉쭉까지 가능한 거고 그럼 x가 2.999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999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항상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이 경우에서는 항상 x는 3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를 통해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결국에는 꼭지점을 a, b라고 놨을 때 이 G3이 결국에는 꼭지점이 위치해야 되니까 꼭지점이 위치인 G3이 꼭지점에 x 접힌 거고 잠깐만요. 네. G3이 왜 꼭지점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결국에는 f 합성 gx의 최소값일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와야 하니까 왜요? 일단 f 합성 gx의 개형 모양은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 형태의 개형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t가 만약에 저 범위일 때 이 최소값이 항상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차함수의 y값의 좌표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범위일 때 결국에는 x가 항상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 범위가 아니어도 x는 항상 t에서 t 플러스 2까지로 잡히죠. 네, 항상 잡히죠. 그러니까 t에서 범위일 때 항상 포함하고 있는 게 x는 그러니까 이 범위일 때 t에서 범위일 때 x는 3이라는 점이 항상 x는 3이라는 게 항상 공통 부분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x는 3이라는 게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의 범위가 이렇게 할 때 계속 여기 범위 값들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t 범위가 여기일 때 이제 항상 들어가 있나요? 물론 2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이 범위를 만약에 t에서 처음에 t가 1일 때 처음에 이렇게 잡을 거고, 그리고 이제 t의 값이 점점 증가해 나감에 따라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잠깐만요. 네. 왜 처음에 t가 1일 때 그렇게 잡아? t 여기에서 t가 만약에 이 범위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x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3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이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x가 결국에 3일 때 꼭지점에 x좌표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있을 때 그럼 이 x에다 3을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가 항상 요 꼭지점이 좌표라는 거니까 G3도 G3이 요 전체에서 요 함수에서의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에는 G3,6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갖고 그럼 결국에 fx의 꼭지점이라는 거는 G3 넣었을 때 2라는 걸 2로 해서 fx의 꼭지점이 2,6이라는 걸 구했고, 그걸 이제 gh-1을 칠하라는 것을 이용해서 fx에 대한 전체식을 뽑아낸 다음에 f5를 구했습니다.
클리어 하진 않죠? 해보세요. 와 쌤. 이게 같을 수가 있나? G가 항상 증가함수니까 이건 같을 수가 없지? 일보다 작은 범위에서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오른쪽 끝에서 결정돼. 오른쪽 끝에는 t 플러스 2인데 지금 2차 함수에서 얘가 GT고 얘가 GT 플러스 2야. 얘가 최소네. 오른쪽 끝에가 최소다. 2라는 간격이 있어. t가 커지면서 이 간격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거기서 오른쪽 끝에 점이 계속 최소를 만들어주네. 오른쪽 끝에 점이 계속 최소를 만들어줘. 언제까지? 오른쪽 끝에 점이 최소를 만들어줘. 언제까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까지. 꼭지점이 포함된 순간부터는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6. 꼭지점 그 자체. 아, t가 1인 그 순간부터가 꼭지점이 되는구나. t가 1인 그 순간부터 오른쪽 끝에 점이었던 점이 드디어 꼭지점을 포함한 구간이 되는 거야. 그 오른쪽 끝에 점은 t에다가 2를 더한 값이니까 드디어 t에 1을 넣었을 때, 즉 G3일 때 드디어 꼭지점을 포함한다. 그 이후로는 계속 포함한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니까 G3은 6. 요게 찾았으면 이거. 오케이. 아니 누구나 네. 이 그림만 있으면 어떡해. 뭐가요? 아 이거 발표할 때 2차 함수 그림이 있어야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언제 포함되는지를 말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 문제는. 근데 어차피 근데 끝과 끝으로 포함하는 거 상관없지 않아요? 나도 그림 안 그려버릴 때. 우리 친구들이 이해도 못했잖아. 서우야 너도 해봐. 오케이. I will draw every dream. 그림으로 100개를 세울 수 있어요. fx는 시로차는 게 그냥보다 큰 이차 함수고요. x가 5보다 작을 때 정의된 gx는 1-x-2예요. 어차피 여기 정근선 x는 5가 있어서 이 왼쪽에 그래프만 gx가 되겠죠. 그리고요, t는 3보다 작은 실수고요. x가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의 범위에서 f 합성 gx의 최소값을 ht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t에서 작을 때 ht는 f 합성 gt 플러스 2고 t가 1 이상 3 미만일 때는 6이에요. 그리고 h-1이 7일 때 f에 합숙하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gx는 간단하게 이 x는 5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니까 증가함수예요. 이 x에 합숙하면 y값도 커져요. 그래서 gt 플러스 2는 즉 t 초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t가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t 이상 t 플러스 2 사이에서 이 오른쪽 어떤 gt 플러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최소값이 나온대요. 그런데 gt 플러스 2가 gt보다 커요. 그럼 fx에 들어가는 x값이 가장 클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이니까 x의 값이 fx에 들어가는 x의 값이 커지면 fx의 함수값은 작아진다는 말이겠죠. 그리고요,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범위를 잡았을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점이 최소값을 가진 점이 되고 t가 1 이상 3 미만에서는
최소값이 6이 돼요. 그러면은 이 t가 1이 되기 전부터는 쭉쭉쭉 내려올 때 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최소값이 되다가 딱 t가 1이 되는 순간에 이 오른쪽 끝점이 꼭지점이 돼요. 즉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t가 1일 때는 x가 1, 2, 3, 3 이하인데 여기 오른쪽 끝에 3인 부분에서 최소값을 가는 거니까 즉 g3은 g3일 때 함수값 6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g3이 2예요. 그래서 이 2,6이 꼭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차함수식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써질 수가 있고요. 근데 조건에 h 마이너스 1은 7이라고 했으니까 네. F 합성 G1의 값은 7이 나와요. 네. 그런데 G1의 값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3이 나와요. 네? 잠깐만요. 2분의 3이 나와요. 예. 그래서 2분의 3을 대입을 fx 여기 fx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3분의 알파 플러스 6은 7이 나와서 알파는 4가 나오고요. 그러면 fx의 식에 딱 됐어요. 5를 대입하면 42가 나온대요. 교문이니까 봅시다. 저희 19번 문제는요. 조건 3개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AB 직사각형 ABC가 있었는데 이때 AC와 BD의 교점이 0점이라고 했고요. AD가 AB보다 크고 둘 다 2보다 크대요. 그리고 직사각형 ABCD를 Y축 방향하고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18. 그리고 ABCD를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나온 도형과 Y 겹치는 넓이를 16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16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검은색 ABCD 있죠? 그 위에 빨간색 A'부터 D'이 있어요. 위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겹치는 부분이 18이래요. 겹치는 부분이 똑같은 길이만큼 평행이동이란 거예요. 이만큼 위로 평행이동했어요. 아,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두 번째 초록색은 Y는 X에 대해서 A, B, C, D를 대칭을 시켰을 때 나오는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B', B', C', D', D''과 겹치는 넓이가 16이래요. 이때 A 플러스 그때 그 직사각형 넓이 구하죠. 예. 해서 우선은 빨간색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이제 x에서 x 곱하기 y에서 이만큼 뺀 거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y 마이너스 t가 18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선대칭을 했다는 거는 우선 둘 다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직각을 만한다고 서로. 근데 그리고 살짝 이상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뭐 맞겠죠? 뭔가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우선은 이 겹치는 부분은요 얘도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쵸? 네.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는 결국 xy 좌표만 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도 x축이랑 평행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사각형이니까. 거기 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요 여기를 y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AB를 y, AD를 x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y가 되고 여기도 y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y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y 제곱 16, y는 4, x는 9가 나와서 곱해주면 36 나와요. 초간단 표현이 19번 문제는요. 직사각형 ABCD였고
직사각형을 y축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를 A 프라임 직사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으로 놓고 이때 이 두 직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18이래요.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ABCD를 이제 y는 x에다가 평행 대칭이동을 시킨 건데 그때 나오는 사각형이 이제 A2 프라임, B2 프라임, C2 프라임, D2 프라임 이렇게 나온대요. 이때 이 초록색 이 사각형과 원래 있던 이 ABCD가 겹치는 부분이 16이래요. 이때 이 원래 직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AD 이때 여기서 조건이 AD가 AB보다 크고 그리고 AB가 E보다 크대요. 그럼 일단 만약에 B의 점을 n,m이라고 잡아준다면 C의 점을 n 더하기 x, m 그리고 A의 점을 n, m 더하기 y로 잡아줄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x만큼 이동한 거고 x만큼 더 길이가 있는 거고 또 y만큼 길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서 사각형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2가 된다는 거겠죠. 결국에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된다면 x 곱하기 여기 y에서 이만큼 뺀 값을 곱한 걸 거예요. 이게 18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검은색 직사각형을 y는 x에다가 대칭이동을 시키게 된다면 이 초록색 사각형처럼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여기서 겹친 부분이 y일 거고 이 세로의 길이도 y일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y제곱은 16이 나오게 돼서 x랑 y를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 y는 4, x는 9. 그럼 결국에 y는 4, x는 9니까 구하게 되면 36이 나오게 됩니다. 6번 문제는요. AN이라는 것과 BN이라는 두 전체 수열이 있어요. 이때 집합 A를 A는 K인데 이때 A는 K가 1보다 크고 1 이상이고 60 이하예요. 그때 이제 AK를 A를 하고 그리고 집합 B는 BK인데 이때 BK의 조건이 1 이상 60 이하는 BK예요. 이때 조건이 가해의 조건은 A1, A1은 1이고 A10이 55예요. 그 조건 나는 A 교집합 B 교집합의 개수와 A 교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같고 2분의 1 곱하기 여기 2분의 1 곱하기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개수가 같대요.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5니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AN을 처음에 첫째 항이 1이었으니까 AN을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T1 전체 T1을 할게요. 첫째 형이 네. 1이었죠. 그러면 A10은 55인데 결국에 1 더하기 9는 T1이니까 T1을 6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합 A의 개수는 결국에 10개인데 이 두 개가 같았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5개죠. 10개인데 이 두 개 값이 같잖아요. 10개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공차가 6이었으니까 하나를 더 더해주게 된다면 크기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최대값이 1부터 10까지 해서 10개고 이 두 값이 같은데 A에는 결국 이 두 값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5개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에서 이웃한 게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럼 결국에 예를 들면 이렇게 A1, A2, A3 만약에 이 A와 B의 교집합에서 A에서 이렇게 이웃하에 있는 한 길이 만약에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요 5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A와 B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1, 7, 13, 25가 만약에 공통된 부분이라면 결국에 B에서의 공차도 결국에는 여기와 같은 6이거나 혹은 2거나 3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Bn도 하나의 등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Bn의 공차가 6이 된다면 A랑 완전히 똑같아서 10개가 나와야 될 텐데 아닐 거고 2나 3이어도 여기 끝까지 다 나와야 돼요. 왜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웃하게 되면 이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10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네.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5개이고 서로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첫 번째 경우는 1, 13, 25, 37, 49인 경우와 혹은 7, 19, 31, 43, 55인 경우로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일단 첫 번째에서의 합은 125고 두 번째에서 합은 155니까 이 5개의 항들이 조건 나에 의해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안 되므로 이 경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집합 B의 개수는 결국에는 이거와 이 값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 조건에서 이 값이 결국에 5개였으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개수는 10개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5개였으니까 이 B의 개수는 15개여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 BK의 최대값이 항상 제일 큰 항이 1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1부터 해서 B15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집합 B는. 근데 이 B도 등차 수열이 1라 했으니까 Bn을 1 더하기 n-1 곱하기 D2라고 놓을게요. 그것도 최저항이 1이에요. 여기서 이 B의 첫째항이 1인 까닭은 일단 B에 1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러네. 그러면 B1은 결국에 1이었으니까 첫째항은 1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D2 공차의 값을 1부터 4까지 해서 쭉쭉쭉 적을 수 있을 텐데 이때 B15의 값을 이제 공차에 비해서 각각 적어보게 되면 만약에 D2가 5보다 크게 되면 이 B15의 최대값의 값은 60보다 커지게 돼요. 71이 나오게 되므로 그러면 이 B의 공차는 4이므로 여기서 B 집합 B에서 최대값인 B15는 57 따라서 그 전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있는 건 이제 B16이 존재를 해서 그래요. 3을 더하게 되면 그러네요. 46이 되고 여기서도 31이 가능하고 16이 돼서 그래요. 그래갖고 요 B의 집합 B의 합을 모두 구하게 된다면 43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네.
A와 B의 교집합과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개수가 왜 각각 5개였죠? 여기 문제 조건 나에서 이걸 줬잖아요. 문제 조건 나에서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와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같아요. 아 그럼 그럼 이때 A 집합 A의 개수는 결국에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 더하기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개였으니까 각각 5개, 5개로 쪼개지는 거죠. 혹시 그 A 여집합과 B 교집합의 개수가 10개라는 건 어디서 나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값이 결국에 5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곱하기 그거의 개수에 2분의 1을 한 게 5였으니까 이 값이 1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수열 A랑 B인데 둘다 분차 수열이고 그에 대한 집합 A, B가 있는데 A는 AK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1 이상 62하고 수열 A는 항이고요. B는 또 BK를 가지는데 1 이상 62하고 B는 항이에요. 하나 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모든 원소에 하나를 받는 문제고요. 일단 하나 조건에 A는 1, A10은 55라고 했으니까 일단 AN에 대해서 1 플러스 N-1 곱하기 D1을 공차로 잡아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A10에 55니까 N에다 10을 넣어주면 1 플러스 9 D1이 55가 나와서 D1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원소가 10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의 조건을 써보면은 나의 조건을 생각할 건데 이 A의 원소는 A와 B의 교집합과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를 2개 더한 거겠죠. 근데 2개가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5개, 5개 2개 더하면 10개가 돼야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둘 다 5개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개수니까 얘는 10개가 돼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랑 B가 교집합이 A의 이웃한 원소들을 가진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랑 B가 A랑 B가 똑같은 같으면 안 됐었죠. 이웃하면 안 됐었죠. 만약에 하나라도 이웃을 하게 된다면 B의 공차가 결국에는 6이거나 3이거나 1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10개가 될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네. A와 B의 교집합이 A의 원소들이 이웃한 원소들을 갖게 된다면 이 공차가 일단 6 이하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이웃한 원소를 교집합의 원소로 가지면 안 되고 따라서 이웃하지 않은 1, 13, 25, 37, 49 또는 7, 19, 31, 43, 55 이 두 가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여기서는 다 더해주면 값이 125가 나오고 두 번째는 155가 나와서 이 첫 번째 경우와 이 조건에 따라서 맞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교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개를 더한 값이에요. 얘는 아까 11한 걸 뺐고 얘는 5가 맞으니까 얘 두 개를 더하면 결국 B의 원소의 개수 15개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제 B에 대해서 또 일반항에 대한 식을 볼 건데 첫 번째 양이 1이에요. 왜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차를 D2로 해주면은 일단 아까 6이랑 그 B의 공차 6이 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1과 62 B의 원소에서 15개인데 A랑 마찬가지로 범위가 1 이상 60 이하예요. 그러면은 일단 공차가 6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런데 그래서 공차를 1, 2, 3, 4, 5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면은 B15의 값을 또 그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겠죠. B15의 값이 15, 29, 43, 57, 71이 나오는데 여기는 60을 초과해서 되지 않고 여기는 B15까지 존재하지 않고 B16도 그 이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1, 2, 3도 성립하지 않아서 공차가 4인 경우 B15가 57인 경우가 만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B의 모든 원소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양쪽 첫째 항이 1이고 끝에가 57이고 두 개 더해서 원소 개수 15를 곱하고 이러면 435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어요. B가 90도고요. 그리고 DE가 AC, B변 AC를 한동분한 점이에요. 이럴 때 각 ACB의 크기가 세타예요. 근데 BD의 길이가 사인 세타고 BE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래요. BC 사인 세타 플러스 AB 코사인 세타의 것을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DE에 의해서 AC가 3등분이 됐으니까 각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D에서 D1, D2를 내렸고요. E에서 E1, E2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 둘이 A, B, D, D1, E1이 평행하고 B, C, E2, E, D2, D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 평행하고 얘네가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얘네 B, D1, D1, E1, E1, C가 길이 같겠죠. A라고 뒀어요. B, E2, E2, D2, D2A를 B라고 잡았어요. 그럼 BC의 길이는 3A, AB의 길이는 3B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BD를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줄 거예요. A 제곱에다가 2A의 제곱을 더했을 때 BD의 제곱이 나오겠죠. BD는 사인 세타여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인 제곱 세타는 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B2, 2번에서도 B2가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2A를 제곱한 것과 B를 제곱한 것을 더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겠죠. 그런 식도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면은 여기 좌변은 더하면은 1이 되겠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하니까. 우변은 또 5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볼게요. 이 값이 1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세타가 여기인데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A분의 B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양쪽 이렇게 곱한 값이 분모 분자를 서로 곱한 값이 같으니까 그 식을 제곱을 했어요.
네, 저걸 왜 했냐면 여기 있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으려고 저걸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사인과 코사인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얘네 둘이 없어져서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 0이 되고 얘는 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 있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지금 a랑 b는 길이를 나타내는 0보다 큰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당연히 양수가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당연히 양수가 돼서 a 마이너스 b가 0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러면 a랑 b랑 같다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은 a랑 b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b제곱 대신 a제곱 넣어주면은 a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a는 10분의 1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ABC 직각삼각 ABC가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 되겠죠. 얘랑 같고 이 각, 그 세타 각은 45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A의 값이 10 루트 10인데 한 편은 A에다가 3배를 곱한 거니까 한 편이 10분의 3 루트 10이 되고 마찬가지로 세타가 4분의 4가 되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2라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시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딱 BC랑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에다가 다 넣을 수가 있겠죠. A, B, B,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하면 5분의 3 루트가 나와요. 됐니? 공부해. 혹시 몰라요. 조건이 좀 헷갈리는데 직각삼각형이 있었어요. ABC가 있고 이 각을 세타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야? D가 비변을 한 정도. T하고 E가 AC 성분 AC를 성분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 수렴발을 내렸어요. 그래서 각각 점을 T1, E2, E1, E2로 놨어요. 그리고 B2를 사인 세타라고 뒀고 B2를 코사인 세타라고 뒀어요. 이때 그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일단은 여기도 지금 D하고 E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수단을 내린 거니까 BD1이랑 D1이랑 E1C랑 다 같고 여기도 다 같아서 이제 AB를 3B, BC를 3E로 오르면은 각각이 다 B랑 A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BD 제곱은 BD1제곱 더하기 DD1제곱이기 때문에 BD는 아까 사인 세타라고 주어졌고 BD1은 이거 DD1은 6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돌려서 이쪽 B랑 E2랑 B2를 보면 B2랑 B1이랑 E1을 보면 거의 똑같은데 얘는 이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B2원이 2A이고 이게 B니까 반대로 4A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두 식이 나와요. 사인 세타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은 1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1이 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5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상승 세타가 BC분의 BA니까 A분의 B가 돼요. 그리고 이게 곧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X 제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 요거에 요거 대입하고 요거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고 4A 제곱 B제곱 소거시켜준 다음에 넘겼더니 이런 식이 생겼고 합차 공식을 두 번 써주니까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때 A랑 B가 지금 길이를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A 더하기 B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각각 0보다 크게 돼서 요 식이 0이 되려면 A 빼기 B가 0이 되므로 A랑 B가 같아요. 따라서 아까 구했던 요 식에 B 대신에 A제곱, B제곱 대신에 A제곱을 대입한 다음에 A를 구하면은 10분의 루트 10이 되고 이제 A, B는 BC가 되고 각각 3A니까 10분의 3루트 10이에요.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세타는 오히려 같으니까 45도니까 4분의 파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세타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AB랑 BC랑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요 4개 대입을 해주면 5분의 3루트 5가 나와요.